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 보호 기사 2023년 제1회 필답형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농약관리법하고 농약관리법 이런 법령집이 들어가죠. 법령집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요게 뭐라 그럴까? 이거 법이요. 법령집이 참 공부하기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고,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첫 장하고 두째 장 정도만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문제 하려면은 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 법 쪽에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체 내용을 보셔도 되는데요. 일반인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농약을 하면서 농약의 정의니 생물 농약이니 미생물 농약이니 그럴 때 정의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농약관리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농약관리법의 농약관리법. 이 법은 농약의 제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 향상, 유통 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과 생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농약관리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부터 한 단계 좀 깊은 거, 한 단계 깊은 거, 한 단계 깊은 거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1회 시험에서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 농약 양량 구하는 거, 농약 양량 구하는 거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 문제는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식으로 풀거든요. 비례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요 내용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까지 쓰셔야 돼요. 반드시. 예를 들면은 문제를 풀었는데 0.7이 딱 나왔어.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시고요. 0.70 해서 단위도 꼭 써주셔야 돼요. 밀리리터.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 20리터라 그랬죠? 20리터. 처음에 단위 환산. 20에서 이제 2만이 되겠죠? 그러면 2만 밀리리터 대 유제가 50리터 들어가 있다 그랬죠? 50ml는 시속액 300ml, 300ml 대 X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X 밀리리터가 되겠네요. 했을 때 요 내항하고 외항 곱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300ml 곱하기 50ml는 2만 밀리리터 곱하기 X 밀리리터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으면 X를 구하게 되면은, X 밀리리터를 구하게 되면은 300 곱하기 50, 전부 다 밀리리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만
밀리리터. 그래서 X 값을 구하면 되죠. 해서 단위가 0.75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꼭 그 풀이 과정도 정확하게 써 주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라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마 점수를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풀이 과정 정확히 써 주시고 답도 이렇게 단위 꼭 써 주시고요. 소수 좀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제는 이제 요런 농약 양량 구하는 문제는요.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농약의 종류를 고르는 건데요. 농약의 종류 이게 너무 많죠. 뭐 보면은 너무 많아. 그리고 막 그게 그거 같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너무 많고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가지만 외웠어요. 살충제면 살충제. 제일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게 살충제거든요. 근데 요 살충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외우기가 좀 나은 게요. 살충제 같은 경우 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이 곤충들은 좀 일반 생물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극을 가하잖아요. 자극을 가하면 거기에 그 축적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금방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가재를 죽일 때 뭐 이렇게 두들기면은 애가 고통을 많이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이 곤충들이 그래요. 이렇게 자극이 가해지면은 그런 고통들이 축적이 돼서 죽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 그 살충제에서 가장 많은 게 신경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신경계 자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농약이요. 유기인계가 제일 많아요. 유기인계. 유기물하고 인하고 합쳐진 거죠. 유기하고 플러스 인이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요 인이 들어가 있어요. 인이 영어로 뭐예요? 포스페이트 아니에요. 포스페이트. 포스자 들어가면은 살충제가 많거든요. 아니면 뭐 린자 들어가거나 그런 그 종류가 많아요. 그 살충제 종류에서는요. 그래서 요 포스자 들어간 거고 린자 들어간 거는 이거 대략 이거는 살충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카두사 포스가 들어가잖아. 요거는 유기인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기인계는 살충제가 아무래도 많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거 살선충제로도 쓰이거든요. 선충제. 보겠습니다. 카두사포스는 식물의 지하부와 뿌리에 기생하는 선충류를 방지하는 살선충제에 속한다는데 살충제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인데요. 요거는 아마 시험에서 단골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 첫째로 다범성이에요, 얘네들이. 다범성. 가해하는 나무가 많아요. 뭐 침엽수도 가해하고 뭐 활엽수도 가해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요 뽕나무 버섯 나오죠? 뽕나무 버섯. 뽕나무 버섯. 그리고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산성토양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산성토양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요 주변에다 석회가루 이렇게 쭉 뿌려주거든요. 고를 판 다음에 석회를 이렇게 뿌려줘요. 그래가지고 번지지 않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명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밀라리아 그러니까 아밀라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밀라리아 이렇게 나오면은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이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을 보겠습니다. 잣나무 조림지에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다. 나무가 고사하면 껍질이 벗겨진다. 이렇게 특징만 잠깐 나오는데 사실 요거 갖고는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요 균 자체가 좀 하얗게 나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일반 이렇게 조금 나무 병 좀 아신다는 분들은 이거 그냥 그 사진만 보더라도 아 이거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맞추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요 특징이 요런 거는 이제 저도 학명은 다 몰라요. 학명은 뭐 그 몇몇 개 외에는 잘 모르고요. 예. 요 특징을 좀 보고 저희는 이렇게 대부분 판별을 하거든요. 예. 다음 사진의 내용을 보고 문제에서 제시한 해충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특징적인 거 요거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요 특징. 요 기지식물에는 가래나무 등이 있다. 유충이 C자형으로 접힌다. 뭐 이렇게 요 사진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요 호두나무 잎벌레거든요. 예, 호두나무 잎벌레. 요 사진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진 갖고는 사실 판별하기 어려워요. 동정하기 어렵다고요. 네. 이게 흑백에다가 또 인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학명하고 하는데 학명이 너무 많아서 이거 못 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외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특징 가지고 하시는데 요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요.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곤충에도 특징을 확 잡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좀 어렵게 나왔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이제 살충제 종류 쓰는 거거든요. 살충제 종류. 살충제 종류가 뭐 있을까요? 살충제. 우리가 집에서도 모기나 파리 죽일 때 스프레이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집에 벌레들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살충제요? 네. 그럼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볼까요? 우선 독제가 있고 점착제가 있고 우선 이제 침투성 살충제요. 이거는 뭐 진딧물이나 진딧물, 뭐 깍지벌레 또는 뭐 솔잎폭파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솔잎 기부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꼭 나무에다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주사를 놔도 되고요, 토양으로 간주해도 되고요. 또 잎에서 뿌려가지고요, 잎 속에서 자체적으로 침투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해서 요 수채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내로 들어가서 요 진딧물 같은 것이 흡집할 때 흡집성 해충 방지할 때 요 침투성 살충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접촉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곤충의 몸에 직접 약액이 묻어가지고 방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불임제, 훈증제는 이제 증기 상태로 하는 거죠. 증기 상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훈연제, 여름에 이렇게 차 지나가면서 흰 연기 나오면서 이렇게 소독하는 거 보셨죠? 그런 거 훈연제, 기피제, 뭐 나프탈렌 같은 거, 유인제, 생물농약 이렇게 살충제 종류 5가지 쓰시오 했는데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살충제 종류.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왜 이런 문제를 냈나.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기술센터나 농업진흥청에서 지금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곤충에 대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해충 방지에 이용되는 곤충 병원성 바이러스는 나비목에서 발견되는 핵다각체병 바이러스, 그다음에 과립형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잠복 기간을 거치는 경우 기질세포핵 안에서 복제하는 베큘라 바이러스과에 속한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곤충에 대한 곤충에 대한 병원성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곤충에 대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바이러스 종류, 핵 다각체 바이러스, 과립형 바이러스, 세포질 다각체병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의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나비목 곤충의 핵 다각체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대부분 그 핵 다각체 바이러스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베큘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실제 그 현장 나가면요, 병원성보다는요 비병원성, 비생물적이라고 그러죠. 비생물적 식물병. 요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판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 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생물적 병이요. 병원균에 의한 건요, 동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요 곤충이 뭐다, 해충이 뭐다, 병원균이 뭐다 쉽게 판별이 되는데요. 비생물적인 병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판별하기가. 왜냐면은 작년의 기후가 어땠냐, 토양 환경이 어떻냐, 일조가 어떠냐, 영양 상태가 어떠냐,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관계된 그 식물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병들이 좀 많이 나올 이쪽에 관련해서 많이 나올 건데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재배학 원론하고 다 연결이 돼요. 재배학 원론. 그래서 재배학 원론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대개 한 50% 이상 출제가 2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이상이 재배학 원론에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비생물적 병하고 관련이 좀 많아요. 그래서 또 식물이니까 식물 생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식물 생리. 그런 의미에서 재배학 원론은 평소에 틈틈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틈틈이. 보겠습니다. 원형질 수분 투과가 증가하면 수분 투과가 증가하면 내동성이 증가한다. 기름하고 지방하고 기름이죠. 지방하고 기름. 요게 있으면 당연히 지방하고 기름이 있으면은 내동성이 증가되겠죠. 기름 같은 거나 지방 같은 게 많으면은 당연히 내동성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내동성. 요거는 전체를 암기하세요. 요거는. 전체를 암기.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요 부분은요. 생리적 요인이에요. 생리적. 요것도 생리적 요인이라는 거 아시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이 크면 내동성이 증대한다. 요 내동성은 아시죠? 보통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보통 3월 말 정도 말에서 이렇게 이때는 한 따뜻한 기후가 와요. 우리나라 따뜻한 기후 오고 그다음에 4월 꼭 시기가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초쯤에는 추운 시기가 한번 와요. 그런데 요때 꽃이 핀단 말이에요. 대부분 꽃이 요때 펴요. 그러면 요때 꽃이 펴서 수분 수정이 돼야 되는데요. 수분하고 수정이 돼야 되는데 요때 수정 수분하는데 장애가 생기죠. 장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정 수분이 장애가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열매를 못 열면은 그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수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요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가 좀 따뜻해지잖아요. 꽃이 더 일찍 펴요. 예전보다. 꽃이 일찍 피니까 피해가 더 심하다고요. 그래서 피해가 더 심하니까 요 내동성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꽃이 일찍 펴. 그리고 수정 수분할 때 꼭 추위가 와. 그리고 추위가 예전에는 일정한 주기로 왔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내동성에 관해서는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요 부분은 반드시 암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형질의 수분 투과성이 크면 내동성이 증대한다. 원형질의 점도가 낮고 연도, 강도가 높은 것이 내동성이 크다. 원형질의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으면 내동성이 커진다. 지유 함량 높은 것이 내동성이 크다. 당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이 크다. 그 대신 요 전분 함량, 요게 차이가 있죠? 전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은 저하된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전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반대되는 거 있으면은 문제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9번. 다음 보기에서 제시하는 포장이라는 게 밭이거든요. 밭. 우리가 밭이에요, 밭. 농사 짓는 밭을 포장이라 그래요.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성유법이 있고 휴립, 휴파. 휴자가 뭐예요? 이게 일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일항을 높이 세워서 일항에다 설립자 아니에요. 일항을 세워서 일항에다가 파종한다. 그러니까 일항을 세워서 일항에다 파종한다. 휴립, 휴파. 성유법은 일항을 보통보다 넓게 만드는 방식으로 중부지방에서 메쿠작, 콩의 재배에 이용한다. 휴립, 휴파법. 대부분 농사 재배하는 작물들 되게 휴립, 휴파예요.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 파종하는 방식으로 고구마는 일항을 높게 세우고 조콩동은 일항을 비교적 낮게 세운다. 일항에 재배하면 배수와 요거 꼭 알아두세요. 배수와 토양 공기가 좋다. 일항을 높게 세우니까 공기들이 잘 들어가고 물도 잘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특징. 근데 반대로 휴립구파는 이제 고랑에다가 심는 거예요. 일항을 세우고 낮은 골에 파종하는 방식, 그걸 휴립구파라 그러는데 나오면 휴립휴파가 나올 거지 휴립구파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10번 이렇게 이제 그 비생물적 병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풍해, 바람에 의한 피해죠. 바람이 연풍으로 불면은 미풍이나 이렇게 약하게 불면은 잎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되고 그러면은 수분이 증발되는 건 병해충이 적거든요. 그리고 그 꽃의 수정이나 수분들이 좋고 또 증산작용도 원활하고 그래서 대사작용이 원활하겠죠. 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참 좋은데 바람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식물들이 살기 위해서 기공을 닫아버려요. 기공을 닫고 증산작용도 안 되고 광합성도 안 되고 또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배적 방법.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논이다 그래봐요. 논에서는 이제 그 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물을 대요. 담수 조치를 한다고요. 담수 조치하면은 여기서 흔들리는 거나 여기 물이 있으니까 물이 약간 지지력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관계 담수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농사 질 때 가장 중요한 거. 품종이에요, 첫째로 품종. 그 다음에 이제 뭐 햇빛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햇빛. 뭐 세 번째가 뭐 물이겠죠. 물 중에서도 배수가 더 중요해요. 배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수. 이렇게 이제 환경. 제일 중요한 게 품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요. 내품성. 품종을 먼저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배관리 합리화, 내도복성. 쓰러지지 말라는 얘기죠. 도복이 쓰러지는 거니까 품종의 선택, 조기 재배 등 작기의 이동. 그래서 5가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11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